안녕하세요. 이장환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성 척추염 같은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를 하고 또 이제 그 디스크, 협착증, 관절염 같은 척추 관절 질환도 같이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드릴 부분이 만성적인 통증과 진통제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는 분께 이제 전화 문의를 받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지금 이제 병원에서 약을 드시면서 하고 계신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좀 잘 줄지 않아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냐, 이런 부분을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전화 상담을 제가 드렸지만, 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던가, 조금 더 이제 다른 환자분들께도 좀 알렸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만성 통증과 진통제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만성 통증과 진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만성 통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6개월 이상을 계속 앓게 되는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6개월이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2달, 3달이 됐더라도 통증이 충분히 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수준이 이제 만성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통증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만성 통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를 뭐 삐끗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아프다거나 팔이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1, 2주 안에 좀 완화가 되고 완전히 좋아지게 되면은 이건 이제 만성이 아니고 급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통증의 원인이 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통증이 좀 지속이 되는 것들은 만성 통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요새 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진통제는 일반 의약품,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약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진통제 계통들이 있기 때문에 TV에서도 많은 광고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정형외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활의학과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제 통증 때문에 좀 내원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또 그 처방을 자주 받게 되는 약들입니다. 이제 진통제는 크게 보면 3가지 종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증이 아주 심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마약성의 진통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성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분으로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기전들이 좀 그 다르게 구성이 돼 성분과 기전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각 질환마다 각 질병마다 어떻게 사용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 계통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진통제 말고 이제 신경계통에 작용을 하는 우리가 이제 가바펜틴 같은 그런 진통제들, 뭐 흔히 말하는 뭐 뉴론틴 아니면 뭐 리리카, 뭐 신발타 이런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안정제 계통을 통해서 그 신경을 안정시켜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약들은 보통 우울증이나 이런 약들 그 증상에 처방을 하게 되지만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처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 뭐고 진통제가 대충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3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통제는 반드시 필요한가? 이 질문입니다. 진통제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통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통증이 생기면 어떠세요? 아프죠? 불편하죠? 그러면은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거나 치료를 해야 되고 이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또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일을 못하면서 그 돈을 못 벌게 된다는 거라든지 이런 그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증을 줄여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성 통증에는 진통제가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성 통증에는 진통제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만성 통증은 우리가 이제 좀 만성 통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만약에 디스크 때문에 3개월 이상 고생을 하시면서 약을 드시고 계시면 충분히 만성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퇴행성 관절염 아니면은 그 퇴행성 우리가 이제 엘보우 같은 거 있죠? 테니스 엘보우 아니면은 손가락이 그 관절염이 있다 아니면 손목에 뭐 어떤 인대나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계속 약을 먹는다. 이러면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이런 쪽도 만성적인 당연히 통증이고요. 그럼 이제 만성적인 통증에는 진통제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자면 저는 만성 통증에는 진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한다면 진통제를 한두 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허리가 삐끗했어요. 허리를 삐끗했는데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근데 허리가 진통제를 먹으면서 안 아파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푹 쉬고 이제 일도 좀 안 하고 그 허리에 신경을 좀 썼더니 며칠 있으니까 통증이 다 나았어요. 그 진통제를 안 먹어도 통증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주고 우리가 이제 허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만성 통증 때문에 약을 계속 드신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통증이 계속 낫고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 증상 때문에 진통제를 계속 드시고 계시다. 근데 잘 낫지 않고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니면 계속 더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씩 나빠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진통제가 어떤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떤 통증만을 조금 없애주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가 꼭 필요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원인을 없애주지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되는 것은 통증을 더 만성화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 저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디스크 때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이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해지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과학적인 용어로 이제 역치가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면서 점차적으로 통증에 예민해지고 그래서 조금만 어떤 그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크게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에 다시 의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통증이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통제를 오래 먹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일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짧은 기간 안에 복용을 하고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치료를 주로 하는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통제를 의사 선생님들도 이걸 계속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병에 대한 원인도 정확치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통제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진통제를 계속 쓰는 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손이나 발이나 배라던가 이런 말단 관절들이라든지 이제 몸의 어떤 특수 부위들이 특정한 부위들이 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서 만성적인 어떤 말초의 순환 장애를 만들게 되는 게 또 진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통제 중에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주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나 아니면은 이제 신경계통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작용들 오래 썼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통증을 만성화시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복용하시는 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성 통증이 있는데 만성 통증에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내가 뭐 디스크가 있든 뭐 류마티스가 있든 아니면 관절염이 있든 간에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데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면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해볼 게 있습니다. 나는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고 병의 원인대로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환자분들 중에서는 되게 바쁘신 분들도 많아요. 세상이 워낙 지금 복잡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지만 이 치료 방법이 나한테 잘 맞거나 나의 증상에 잘 맞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내가 나의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고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낫죠? 진통제를 먹어도 별로 통증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하게 된 이유인 환자분이 이제 문의를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류마티스는 사실 어떤 원인이나 어떤 제대로 된 치료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그래도 그 진통제 계통 중에서 이제 류마티스에 좋다는 것들을 받아서 먹었는데 난 효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대로 된 어떤 치료라든지 최선의 노력을 만약에 다 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일단은 나의 몸 상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항상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말하는 계통에서는 신경계통, 면역계통, 호르몬계통이 완전히 건강하고 이것들이 이제 몸의 자연 치유력이 최대화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하는 몸 상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상태가 본인이 올바른가를 살펴보고 몸 상태를 개선을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한데 일단은 몸 상태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이제 일상의 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일상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적어도 7,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고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은 잘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성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운동들 뭐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 운동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개선을 해보셔야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면 그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원인들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해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식사를 제대로 규칙적으로 못하고 있거나 영양의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또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이런 어떤 생활들을 우리가 정상화를 했을 때, 진통제가 우리 몸에 효과가 내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보면 처음에는 약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통증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뭐 한약도 먹고 이것저것 약침도 맞고 뭐 우리 이제 주겸이라던가 이런 치료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제가 아까 말한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바뀌게 되면은 진통제가 훨씬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임상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약이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아마 이제 진통제가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일상의 질을 높이게 됐을 때 훨씬 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시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성 통증을 앓으시는 분들은 어떤 진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일상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정말로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만성 통증과 어떤 진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그 만성 통증과 진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좀 이야기할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평소에 잘 모르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촬영을 해서 이제 좀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그렇게 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질문 사항들 아니면은 본인이 평소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해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뭐 이제 평일이 됐던 주말이 됐던 오늘 하루 이제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좀 휴식 취하시면서 좀 하루하루 편안하고 좀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만성 통증과 진통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이정원의 자가 면역 토크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